자, 김석 원장님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막상 책 나오고 나니까 막 나오긴 나왔다만 이게 사람들에게 도움될까 막 이래서 걱정됐다면서요. 네,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제 얘기를 쓴 건 맞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사소한 내용들이 많아서요. 사람들한테 진짜 이게 도움이, 읽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 사소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게 예. 실제로 교육 현장 또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부딪히다가 보면은 당황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들을 아주 그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읽으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아이들한테 이 책 이제 아빠가 이렇게 낸다는 걸 얘기했을 거고 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니까 아이들의 동의도 좀 받았어야 되는데 아들들은 책 낼 때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 써 있는 내용을 아빠가 다 지킬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쓰기 시작했을 땐 둘 다 초등학생이었죠. 네, 한 8년 전이었으니까 책에 어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럼 8년 동안의 노하우가 여기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네, 8년 동안 그때그때 다 썼습니다. 그때그때. 책을 내려고 처음에 썼던 거라기보다는요. 아들들하고 약속을 이렇게 한 걸 써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가 아들들하고 하는 행동의 반성 때문에 쓰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엄마들의 자녀 상담을 해보면 자녀 문제로 엄마들 고민 많잖아요. 게임 갈등으로 제일 고민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애들하고 갈등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 댁은 그냥 계약서로 간단하게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 복잡한 문제를. 네. 근데 계약서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계약서에는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게임 시간 7시간, 8시간 주고요. 그 대신 게임을 하고 공부나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할 일을 하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서로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딱 작성을 종이에다가 하는 거죠? 문서로? 그쵸. 계약서 보는 게 틀리죠. 애들은 게임 8시간만 문서에서 보고요. 저희는 할 일이 뭐 있는지만 보고요. 서로 보는 게 틀리죠. 그래서 이 계약서는 어디 집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나요? 네. 계약서는요. 지나가면서 보는 데를 붙여놓습니다. 거실에 지나가면서. 왜냐하면 그걸 안 지켰을 때 저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너 이거 안 했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계약서 보자. 애들이 가서 계약서 보자면요. 우리 같이 안 봐요. 자기네만 가서 보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갑니다. 자기 할 일 다 해야겠다고. 네. 그래서 수시로 볼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최고의 광고 효과가 있는 데다가 붙여놓는 거네요. 그렇죠. 거실 벽이나 뭐 눈에 띄는 곳.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약서 문제로, 그러니까 계약서라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부동산 종사자도 아닌데. 그렇죠. 왜 했냐면요. 매일 돌고 돌아서 그랬습니다. 돌고 돌아서. 왜냐하면 와이프랑 애들이랑 매일 똑같은 걸로 이렇게 서로 다투거든요. 서로 다투기 때문에 매일 다투지 말고 어떻게 우리 원칙을 정하자 해서 원칙을 정했는데 그걸 또 말로만 하니까 안 돼가지고요. 써놓으면 지키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써놓아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써놓고 나니까 그대로 잘 지켜져요? 처음부터 딱 잘 지켜요? 계약? 안 지키죠. 네. 저기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건데 거봐 안 지키지 않냐. 그거보다요. 저는 생각이 또 틀렸습니다. 저는 안 지키냐가 아니라 이거 조금 지켰다. 그걸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쓴 조금 지킨 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안 지키는 아들들하고 트러블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이 이 계약서를 쓰고 계약대로 하자라고 할 때 그 효과에 대해서 확신을 하셨어요? 아니면 확신 좀 못했죠. 확신 못하고 이게 보통 저희도 항상 말을 해도 안 지키니까 뭐 효과가 있을까? 이 뭐 종이 한 장이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진짜 좀 단순하구나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시각 효과가 되게 중요하구나를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컸어요? 네, 그래서 딱 하고 나니까 저도 확실히 잔소리가 줄어드니까 이게 좀 아들하고의 사이도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그 중재 역할을 되게 아빠가 잘해줘서 저는 한편으로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빠가 중재 역할을 잘해준다고. 네, 그 책에도 써있지만 중재 역할을 아빠가 잘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저는 성인이 된 저 생각으로 애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중학교 때는 무슨 생각을 가졌나 그 생각하면서 애들의 생각을
유추해 봤죠. 보통은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는데 여기는 올챙이 쪽 기억을 아주 생생하게 네, 자녀 그 교육에 생각을 적응을 많이 했네.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아들들하고도 좀 친구 같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죠. 처음에는 아들하고 노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취미가 많이 생겼어요. 애들 덕분에. 우리 아들 덕분에 탁구도 같이 치고요. 등산도 같이 가고. 탁구를 애들이 너무 못 치면요. 어떤 아빠들은 좀 봐주면서 치는 데는 봐주면서 치는 게 아니라 11점까지 가기면요. 먼저 7점을 줘요. 그리고 11점 가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면 골반 맞기 아니면 심부름 하나 하기. 애들은요. 아빠 내가 이기면 컴퓨터 30분 하기. 그런 걸 서로 이렇게 남자들에게 경쟁심을 더 자극하려고 하기도 했고 저도 그 경쟁심 때문에 더 재밌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맞짱 뜨고 노는 거다라는 네, 구조를 만드신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심리는 보통 남자들 다 똑같아요? 경쟁을 하려는 심리는 똑같은데요. 아들하고 경쟁을 해서 재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까지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잘 놀고 보내고 그러면은 되게 편하고 네. 좋을 것 같고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아빠가 되게 이제 뭐 아이들하고 노는 걸 너무 재밌어하고 이런 아빠는 처음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릴 때는. 그러니까 오. 되게 책에 아마 그 내용이 소개가 될 텐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아빠가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아이들한테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너무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좀 깨닫게 되는 그 일이 있었어요. 아, 그 계기는 궁금하신 분은 네. 책을 읽으면 되겠군요. 네. 네. 그때부터 내가 아들하고 이 어릴 때부터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줘야 노후에도 되게 좋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어떤 집들은 다 머리 커버린 애들하고 한 집에 있으니까 그럼요. 너무 힘들고 네. 이제 충돌도 많다 그런데 이 댁은 오히려 네. 더 네, 재밌고 오히려 더 좋죠. 근데 주변에서 그 남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의 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제 별명이 유견속 회식입니다. 아들들이 유견속 회식. 예전에 아들들 어렸을 때 안 놀아줄 때는요. 고등학교 모임, 중학교 모임 뭐 하면서 6일 연속 회식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타고난 좋은 아빠, 준비된 아빠가 아니라 탕아 아버지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계기가 됐는지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정말 남편이 이렇게 교육에 나서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데 남편이 현실을 모르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갈등이나 충돌이나 이런 게 있었던 적은 없으세요? 하여튼 사사건건 좀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그래도 믿었던 거는 저보다는 아들의 심리를 더 잘 알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니까. 그리고 제가 아무리 아들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아빠는 너무 심플하게 너무 간단하게 또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좀 여자고 남자가 다른가? 아빠가 더 하는 게 너무 쉬워 보이고 그래서 이제 뭐 큰 애나 둘째한테 이게 말하게 됐을 때는 이제 아빠 보고 제가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여보가 해라. 그러면은 다 준비를 했다가 퇴근하고 와서 이제 네. 수나 현한테 잘 이제 얘기를 너무 쉽게 하니까 제가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부탁을 하고. 수렴청정? 예.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해결이 잘 되니까. 그러면서 진짜 아들은 아빠가 점점 필요하구나. 이걸 저는 이게 키우면서 너무 많이 느꼈고, 근데 또 다행히 이제 그런 참여를 되게 잘해주니까 저는 너무 고맙고 예, 좋더라고요. 책 내용 보니까 컴퓨터 한 대 더 사자고 했다가 아내에게 거의 맞을 뻔했다. 뭐 이렇게 맞아요, 평소에 맞아요. 때리시는 건 아니죠?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진짜 소리를 그때 좀 아마 질렀을 거예요. 제가 뭐 그렇죠. 미쳤냐고 돈이 남아도냐 막 이러면서 했는데 또 되게 논리적으로 저를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2개 하면 그 효과는 2배다 하면서 이제 근데 정말 그 효과가 2배 이상. 네, 애들이 이제 같이 게임을 하니까 이제 예, 서로 이제 그쵸. 시간을 절약할 자, 수 있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와 효능은 또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들은 남자아이들의 얘기를 생각할 때, 되더라고요. 예. 진짜 이거는 내가
너무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몰랐다 네. 하고 뭔가 깨달음을 얻은. 네, 그러니까요. 저희도 외출 이제 가끔 이제 신랑이랑 나가게 되면 저는 이제 우리가 없으니까 저기 애들한테 이제 단도리를 하죠. 너 숙제해라. 이거 오늘 할 일 해라 하고 하는데 이제 애기 아빠는 먼저 게임 먼저 하라고 우리 없을 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하냐고 할 일 다 하고 게임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바꾸냐 이랬더니 신랑이 쟤네가 진짜 숙제할 것 같냐고 나보고 되게 아니라고 엄마가 모르는 거라고 그냥 편하게 게임하게 두라고 숙제는 갖다 와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또 하나 배웠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대 아이들은 정말 게임이랑 이런 것을 네. 뭐 정말 내가 하고 싶을 때 마음껏 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했다 할 정도로 게임을 한 거네요. 그럼요. 애들이 이제 그 서로 인정하는 부분까지는 다 계약을 한 거니까 뭐 내가 너무 뭐 못했다 이렇게는 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래서 그럼 토요일 일요일 넣어서 일주일에 네. 이 게임하는 데 들어간 시간은 7, 8시간 정도 주죠. 일주일에. 네네. 그럼 하루에 1시간? 그렇게 안 하고요. 보통 금, 토, 일 이렇게 주거든요.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한 2-3시간씩. 예, 그리고 뭐 평일에 뭐 특별히 보너스 받은 시간을 이제 주말에 합산을 하니까 일곱 한 3시간 정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3시간씩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가 다 몰아갖고 나는 네. 그럼 일요일 날 하루 종일 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거는 다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야. 그렇게 말을 바꾸진 않죠. 아, 예. 그러면 이제 계약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갱신돼요? 저요. 거의 한 번 그래도 다 만족하는 계약을 하면 거의 바꾸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이 계약서가 다 붙여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계속 변하긴 합니다. 뭐 영어 단어 다 맞으면 1시간 시켰다가 네. 너무 자주 다 맞으니까 30분씩. 그게 좀 특징이 있는 게요. 보상을 주거든요. 보상을 게임으로 주면요. 처음에 영어 단어를 보상을 준 이유가요. 학원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과외 선생님이. 영어 단어를 50점도 못 맞은다. 아, 30 잠깐요. 자, 요 대목에서. 네. 자, 요렇게 50점도 못 받던 애가 이제 계약서를 변경해야 될 정도로 영어 단어 시험을 다 맞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네. 계약서랍니다. 어떤 계약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책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책 읽다가 네. 그 할아버지 생신에 가는데 그것도 계약을 해갖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죠. 정리했다고 맞아요. 그 얘기를 읽고 이제 엄마 입장에서 야 진짜 심하다 그죠, 맞아요, 그랬다고 맞아요. 했는데 네. 그 대목이 저도 야 진짜 심하다 하고 공감했거든요. 그 얘기 조금 해주세요. 집에 있을 때 방학 때 시간표가 짜여 있어요. 아. 7시간 반을 공부하면 나머지는 게임을 해도 된다. 근데 할아버지 생신이 외출을 해버리면 그 7시간 반 채우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애들은 가기 싫은 거예요. 할아버지 그 생신 저녁 식사에. 할아버지 생신 안 가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고요. 네. 할아버지 생신은 당연히 가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권리도 찾겠다. 근데 애들이 먼저 말한 거예요. 할아버지 생신은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게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엄마 그게 말이 되냐. 그럼 당연히 할아버지 생신을 가야지. 근데 그렇긴 했는데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쟤네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아버지 생신도 가야 되긴 하지만 자기네 게임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얘기 듣고 해서 합리적으로 남편 제가 중재자를 했죠. 그러면 2시간 가서 밥 먹으면 1시간은 공부한 걸로 쳐주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 그 정도만 갔다 올게. 그래서 여기가 공인 중개사구나. 근데 그렇게 게임을 많이 시키고 암만 계약서를 쓰지만 게임을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공부에 지장이 있어서 아이들이 진로나 진학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많아요. 어쨌든 게임 안 하게 해야지 그걸 네. 하게 하는 거는 공부에 지장을 갖고 온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네. 이 계약서를 쓰면서 아이들의 욕구를 네. 절충해 가면서 해오신 결과로는 아까 큰아들 수가 기숙학교에 갔다고 얘기했는데 입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취를 이루신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좀 보면은 그러니까 게임은요 애들이 하나의 그 좀 쉬는 시간에 하는 놀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저도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되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하면 더 스트레스 받고 또 공부할 때도 계속 그 게임 생각하면서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입장에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임이 아니라 막 예를 들어서 골프로 스트레스를 푸는 아이라면 그 골프가 너무 좋은 휴식인 거죠. 얘한테 놀이인 거죠. 근데 대다수의 아이가 게임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애들이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주자 엄마들한테 이제 그런 출발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게임이 아니라 뭐 운동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또 이런 걸로도 놀이를 찾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아이들을 키우면 될 것 같고. 근데 엄마들 입장에서 어떤 종류의 것은 약간 문화예술 취미로 인정이 네. 되는데 게임이나 이런 부분은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 중독 때는 무서운 걸로 생각해서 아빠가 항상 말하는 게 게임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무기라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너무 당신은 부정적으로만 보는데 요즘 아이들의 하나의 문화다 이게. 그러면서부터 저도 하나씩 이제 좀 그런 선입견을 벗어나서 또 애들한테 해보니까 또 효과가 좋으니까요. 또 싸우지도 않고 적절히 이제 잘 서로 그 약속만 지키게 되면 그리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학업적인 성취도 네, 확실히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애들이 그런 좀 동기 자극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뭐 숙제를 할 때도 있어서 그래 버리니까. 그 결과적으로도 또 애들 성적 향상에도 저는 도움을 받았다고 이제 네. 믿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무기가 맞는 거죠. 네, 지금 두 분의 저희한테는. 체험으로는. 네, 무기. 책을 지금 내셨잖아요. 아, 그 무슨 의사가 자기 전공서도 아니고 애 키우는 얘기를 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 아, 내가 이걸 내가 혼자 일기장에다가 기록으로 두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놓을 때에는, 아, 이게 좀 이런 사람들한테 주고 싶다. 처방전 같이. 네. 자기의 그 임상 기록이잖아요. 병원으로 얘기하면. 저는 유견석 회식 골프 치는 아빠였던 때 그 아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지금 가장 행복한데요. 그 행복이 그냥 지금 돈을 벌어서 행복하고 뭐 지금 별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아들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니까 행복한 겁니다. 근데 아빠들은 쟤는 아들들이 뭐 순하니까 친해졌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8년 동안 엄청 애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이렇게 놀았던 게 지금의 결과가 이렇게 지금 되게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8년 전에 그 아빠로 계속 살았으면 지금도 아들들한테 되게 서먹서먹하고 나는 내 생활만 하고 있고 아들은 아들들 생활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저처럼 제가 이렇게 아들들하고 노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를 모를 때 그 시절에 저 같은 아빠들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들하고 노는 게 진짜 재밌어? 이런 아빠들한테 한번 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좋은 게 제가 아들들한테 이렇게 아부하는 아빠가 되고 아들들한테 친해지고 아들들한테 이렇게 나한테 부탁할 있으면 부탁해 나는 내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요. 저도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한 결정을 저희 아버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들도 앞으로 인생 살면서 너무 힘든 기간이 많을 거예요. 힘든 고민도 많고 힘든 이런 결정을 못할 상황이 많은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아무런 욕심이나 그런 거 없이 아들들만을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이 쉽게 아빠한테 조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아들들한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아들들한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나한테 찾아오고 내 인생에서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돈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가장 어렵고 난감한 순간에 생각나는 조언자, 상담자, 멘토가 아빠였으면 한다라는 것은 돈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바로 이 책입니다. 아빠의 교육법. 예. 여기서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공자로서의 얘기라기보다는요. 제가 여성학자로서 여성들을 많이 상담하고 여성들과 강의를 하다 보면 남자들이 바뀌지 않는데 여자들끼리 이런 얘기하고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막막했던 적이 많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 왜 여성학은 있는데 남성학은 없냐. 남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말해주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개인병원의 의사인 평범한 한 아버지가 자신의 8년 동안의 가정에서 아이들과 치고받으면서 아내와 울고 웃으면서 서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현장 기록을 요 안에다가 담으신 거예요. 그 우선 가장 중요한 게임 문제로 애들하고의 갈등, 아이들의 공부 문제 이런 것부터 이제 첫 화두로 삼아서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하면서 이 김석이라는 저자를 제가 탁 명명을 했어요. 현장 남성학자. 현장에서 남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로 뛰면서 몸으로 부대끼면서 알려준 그와 더불어 아내와 어떤 삶을 꾸려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의 출판을 축하하고요. 그리고 제가 막 이 책 꼭 세상에 내놔야 된다라고 많이 졸르기도 하고 약간 꼬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책 한 권이 오늘날 코로나로 힘든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부부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조건을 오히려 같이 공부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길을 가는 좋은 안내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